오늘은 일반고 내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 주목하셔야 될 영상입니다. 이 학생들이 2개 등급 정도 올리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 고1 학생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실 지금이 여러분의 입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 고1 첫 중간고사를 잘 봐야 자신감 있게 나머지 3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망쳤다 그러면 패배의식에 젖은 상태로 나머지 3년을 몸부림쳐가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0일 70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3번 반복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내신 등급 1개 등급은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입시해커의 슬기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패스를 끊어서 인강으로 독학할 수도 있고 윈터에 간 학생이겠죠. 근데 결국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느냐, 어떤 학원에 가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우선 학생들의 착각은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번 산모 때 아니면 이번 4월 중간고사 때 성적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전 중학교 때 선행을 전혀 하지 않고 갑반고에 들어가서 고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매일마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공부를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졸린 사람은 뒤로 가잖아요. 일어선 상태로 졸고 막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전 맨날 210명 중에서 70등, 80등 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눈물이 거의 없는 저도 매일마다 울었었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지금도 시험 칠 때마다 훌쩍훌쩍 우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견뎌내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나 이번 시험 망치면 그냥 아빠 따라서 사업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음을 솔직히 좀 내려놨죠. 그러니까 9월 시험 아니면 11월 시험이었는데 그때 성적이 확 올라가가지고 4등을 찍고 그걸 이제 유지했던 거예요. 물론 전 멘토 없이 혼자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긴 해요. 하지만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1대1 대응처럼 내 인풋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안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적과 실력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계단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건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공부 잘했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일관되게 말할 겁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저는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계단과 같은 그 그래프에서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를 줄여줘야겠죠. 이를테면 이런 계단이 아니고 요 정도 되는 계단이 되게끔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그 방법이 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생 풀었으니까 1분 풀고, 1분 풀었으니까 블라 풀고, 그 다음 모의고사도 해야 되니까 동시에 엔제도 풀고, 그러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즉 가성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어요. 뭐냐면 인강을 미친 듯이 들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학습이라는 단어에서 학보다 더 중요한 게 습이라고 했죠. 인강을 듣고 학교 강의를 들었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최소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그쵸? 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습을 하면, 즉 머릿속으로 인풋을 한 거를 반드시 아웃풋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강만 들어요. 1강을 들었으면 개념을 정리하거나 문제 풀거나 그런 게 없고 그 다음 2강을 들어요. 그 다음 3강을 들어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금방 한 바퀴를 다 돌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러다가 산모를 쳐요. 쳐보니까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쵸? 안 올라요. 이게 점수는 아까 제 케이스처럼 안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실력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받아야 되거든. 근데 실력이 올라가는 느낌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쵸? 다른 인강성 강의를 듣거나 기존 학원을 끊고 다른 학원을 가요. 그리고 똑같이 학만 조지는 거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텐 지금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 그쵸? 시간이 제일 중요해. 어차피 학원비나 인강은 부모님이 결제해 주시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리게 되는 최악의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이습할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든 건데, 학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20을 썼으면 반드시 습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얼마를? 그쵸? 80을 써야 된다. 즉 강의 들은 시간에 최소 2배, 3배 정도는 익히는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익히는 과정이 제가 뭐라 그랬죠? 그쵸? 백지 테스트. A4 용지에 인강 들은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다 적어 보셔라. 책을 보면서 적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뭐 베끼는 거니까. 이를테면 미분계수를 배웠으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 필수 예제가 있었는지, 기출 문제가 뭐 있었는지, 이런 포인트로 실수가 많아 라고 하셨던 게 뭐였었는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은 거랑 강의 내용이랑 비교 분석해보는 거지. 내가 맞게 적었는지 틀리게 적었는지. 이런 습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천장을 딱 보면서 미분계수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돼. 요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수능으로 따졌을 때 3점에서 쉬운 4점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양치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양치기 하는 거예요. 나 오늘 30개 풀어야지, 40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문제 푸는 원칙이 뭐고, 문제에 서려있는 정신이 뭐였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이를테면 문제를 풀었어. 채점하니까 맞았네. 아싸, 틀렸네. 답지 보니까 이해했어.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세모 딱 친 다음에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시험 공부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무조건 맞지만 문제풀이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개념 공부도 같이 하셔야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준하는 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쉬운 4점 문제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공부한 만큼 1대1 대응처럼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한테 배우면 무조건 성과가 빠바박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강만 듣는 짓은 좀 하지 말자. 학교든 학원이든 인강이든 칠판 수업을 들었으면 그 시간에 최소 2배,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습을 해줬으면 그때부터 양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양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게 뭐냐? 바로 순공부 시간입니다. 보통 순공 시간 얘기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의 효율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거는 양으로 찍어 누를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주로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러니 순공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도 최근에 제가 공지한 내용이지만, 습에 해당하는 시간을 몇 시간,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6시간은 채우자, 요겁니다. 예전에 상위 15개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여건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학교 수업 빼고요. 그랬더니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실 굉장한 시간입니다. 보통 학교가 5시에 마친다 치면은 7을 더했다. 그럼 이제 12시가 되죠. 즉, 저녁 안 먹고 바로 요이 땅 해가지고 12시까지 쭉 공부를 해야지 7시간이 나오죠. 만약에 9시간이다.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쭉 공부해야 도달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매일 순공시간 7시간을 유지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 빼고 학원 수업 빼면은 하루에 습에 해당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6시간의 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생각해보니, 제가 뭐 라떼는 뭐 이런 거 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9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을 공부했더라고요. 전 중학교 때 선행도 거의 안 했어가지고 진짜 매일 화장실에서 몰래 울어가면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없어가지고 한 2주가량 시간이 남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0시간을 공부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20시간을 100% 집중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20시간 정도 됐었고, 그걸 2주 정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 수능 영어 점수가 거의 완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과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매일 6시간 동안 습하는 거 뭐 좋아요. 뭐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계속 목표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사람이 있죠. 왜 미룰까요? 그건 그 목표가 여러분과 안 맞아서 그래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요거를 어떻게 비틀어서 해석을 했냐면, 네 시간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이를테면 나 오늘 6시간 공부해야지? 그런데 막상 딱 까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공부를 안 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 오늘 수학 50개 풀어야지?
이런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건 막상 풀어보니 나는 20개 정도밖에 못 푸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요 목표를 회피하게 됩니다.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학 인강 좀 이따 해야지, 뭐 영어 단어 쇼츠 요거 한 개만 보고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시간의 가계부를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걸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시 30분 기상했다. 애들 챙기고 8시 30분에 첫째 아이 등교시켰다. 다시 집에 와가지고 9시 20분쯤에 셋째, 넷째 막둥이들 어린이집 보냈다.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와가지고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대본을 썼다. 그리고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목욕탕 가서 사우나를 조졌다.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유튜브 촬영을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편집하고 등등을 마치 엄마들 가계부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딱 알게 됩니다. 아, 난 순공부 3시간 하는 사람이야. 이 학생한테 엄마가 6시간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서 1.2배에서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목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뇌에서 소소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시간의 가계부를 1주, 2주 적어보니까 나는 수학 문제를 30개 푸는 사람이야. 근데 목표를 60개 풀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이제 저 같은 성격의 집요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하거든요. 그걸 못 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쇼츠 릴스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봐야지 도파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해야 하는 미션의 개수, 투두 리스트의 개수를 있잖아요. 뭐 오늘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그 개수도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걸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게 돼요. 본인의 상태에서 1.2배에서 1.5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투두 리스트를 자기 전날에 미리 적어보고 실행할 때마다 빨간 색깔로 팍팍 하면서 킬 해보세요. 이때 소소하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긋는 맛에 제가 인생을 살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최대한 습에 해당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자, 6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자.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계속 회피하게 되니까 본인의 시간 가계부를 써보면서 본인의 시간을 인지해가면서 그죠? 본인의 목표를 하나하나 킬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시간이 관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점점 순공부 시간을 늘리면 본인이 딱 알아요.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 그러니까 더 공부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 겁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문제를 하나씩 계속 풀다 보면은 집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표를 너무 길게,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하는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가면 어느덧 실력이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시에커의 슬기쌤이었습니다.